안녕하세요. 한의 클린홈 매니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입주 청소 창업 그리고 이사 청소 창업, 그러니까 청소 일을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청소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제가 청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입주 청소란 거는 솔직하게 사람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노동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알맞는 이제 대가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이쪽 입주 청소 부분이 이제 지역마다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도 가깝고, 다른 뭐 유튜브들을 보면 뭐 연매출이 1억이니 뭐 몇천만 원이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한해서 보면 그게 수익이 그 정도까지 되려고 하면 상위 1%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수입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나 뭐 주관적으로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청소업체들 보면 이제 직접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일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도급으로 주고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 청소, 이사 청소, 거주 청소, 특수 청소, 그러니까 이제 집안 내에서 이제 하는 청소를 분류를 시켜서 알려드릴게요. 입주 청소는 우리가 이제 신축 건물, 뭐 새 아파트나 새 집, 빌라, 주택, 오피스텔, 뭐 원룸, 투룸, 그런 부분들에 들어갔을 때 하는 게 이제 입주 청소고, 이제 이사 청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기존에 사람들이 살았던 집을 나오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이사 청소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주 청소도 있고 뭐 특수 청소도 있겠지만, 뭐 거주 청소는 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집을 집안 내부로 이제 클리닝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수 청소는 이제 위에와 같이 입주나 이사 청소, 거주 청소와 해당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그 하는 작업이 이제 특수 청소, 쓰레기들이 있거나 뭐 이제 고독사 하신 집들을 들어가서 청소 작업을 하거나, 뭐 화재가 나서 이제 뭐 집안 내부를 청소해야 되는 경우, 예, 그런 경우들이 이제 특수 청소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주 청소는 과연 어디서 배워야 돼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라는 거는 집에서 하는 청소대로 했다가는 하루나 이틀 나가고서 이제 몸이 앓는다든지 손끝이 탱탱 붓는다든지, 네, 온몸이 아프다든지,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청소도 기술이에요. 그리고 장비, 네, 청소는 기술하고 장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예를 들어서 24평 집 청소 작업을 하고 나서 내일 또 뭐 30평 집을 한다고 했을 때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원이 중요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해당 그 집안의 분양 평수대로 인원이 중요한데요. 30평 이하까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30평 이하까지는 인원이 2명이면 아침 8시나 9시 정도에 들어간다고 하면 오후 한 5시 그 정도까지 한다고 그러면 30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일하시는 작업자분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힘들죠. 연달아서 그 다음 날에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되거나 이제 손끝이 아프거나 그럴 경우가 있었어요. 예,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30평대를 이제 집사람이랑 둘이서 하다가
손끝이 이제 탱탱 붓고 그 다음날 작업을 못한 적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30평 이하는 최소 못 들어가도 두 명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30평까지는 가능히 해요. 근데 이제 30평 이상은 3명이 들어가줘야 돼요. 예, 3명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이제 인원과 평수에 비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 창업을 하실 분들은 내가 인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언제 몇 평까지 소화가 되는지 그런 거를 미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입주 청소하고 이제 그 종류를 알아봤고 그리고 평수에 대한 인원수까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청소는 차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은 인천이고 뭐 시흥 쪽에 일을 잡아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에다가 이제 걸레니 청소기니 뭐 장비들을 다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마티즈, 그러니까 뭐 경차, 뭐 모닝 차량, 뭐 레이 차량 전부 다 가능해요. 네, 2명이서 탔을 경우 꾸역꾸역 타게 되면 한 3명까지 탈 수 있어요. 네, 마티즈, 경차 이렇게 타고 다니셔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도 안 해봤는데 차량부터 뭐 스타렉스를 산다니 아니면 뭐 다마스를 산다니 뭐 카니발을 산다니 뭐 준준형급 이상 뭐 SUV 차량을 산다니 그렇게 먼저 차량을 사지 마시고 일단 경차로 시작하셔서 경차가 있으시면 경차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 그냥 남는 차량이 있다 뭐 소나타든 뭐 SUV 차량이 있으면 이런 차량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네, 굳이 차량을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차량을 바꾸시고 나서 차량을 바꾸시지 마시고 그냥 기존의 차량에 장비들을 다 실어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청소 장비 같은 거 이제 그리고 청소 차량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청소는 도대체 어디서 배워야 되냐? 대부분 지금 몇 가지 루트가 있어요. 청소로 일을 배운다는 거는 루트가 있는데 보통 이제 준대형급 업체 그리고 일당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준대형급 업체 뭐 큰 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뭐 이삿짐 센터랑 뭐 같이 하는 업체들 그리고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검색했을 때 네, 좀 큰 업체들 있잖아요. 큰 업체들에서 이제 일을 배우는 방법.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 주고 돈을 내고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내는 대신 한 달에 우리 장비를 무조건 사야 된다. 장비를 이제 들어와 가지고 예, 그 장비를 구매하는 조건에서 이제 청소 일을 창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방식이 있고 가맹비를 받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준대형급 업체에서 하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돈이에요. 수시하게 예. 돈을 주고 배우는 거예요. 일을요. 예. 돈을 주고 일을 배우는 건데 네. 돈을 주고 일을 배우는 건데 네. 돈을 주기 싫다. 그러면 이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당이라는 게 있는데 일당은 무엇이냐? 지금 거주지에서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청소업체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예, 지역마다 청소업체들이 있고 그럴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일당으로 다니시면서 이제 배우실 것 같은 경우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청소를 하는 사람들도 동호회가 있어요. 네, 동호회가 있고 같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일당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한번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업체들에서 이제 전화가 갈 거예요. 그 대신 일당을 가시더라도 그 전문가보다는 약간 조금 돈을 덜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 카페 같은 데 검색하셔서 청소인들이 이제 모여있는 동호회에서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낫고, 아니시면 지역구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거주지면 거주지에서 뭐 인천 입주 청소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업체들이 나와요. 뭐 서울이면 서울 입주 청소라고 검색을 하면 지역구에 업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일일이 발품 팔아서 업체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 청소 일을 한번 배우고 싶다, 일당을 받으면서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발품팔이, 발품팔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발품팔이를 해서 이제 일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는 한 두 가지예요. 준대형급 업체에서 일을 배우시거나, 돈을 주고 배우시거나, 아니면 그 업체에 맞는 그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주고서 이제 배우시던가, 아니면 내가 직접 몸소 느껴보고 청소일도 해보면서 일을 배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일당을 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 수작에 이렇게 해서 일을 배웠고, 이렇게 일을 해서 배웠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작업도 하고 있고요. 일은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 청소라는 건 향후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입주 청소랑 입주나 이사 청소나 거주 청소 비전이 어떻게 되나 뭐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노력, 그리고 고정 거래처, 그리고 영업, 그리고 디테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이냐? 노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자기 상호를 걸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입소문이라는 게 나거든요. 이쪽 청소 쪽에서는 입소문이라는 게 나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휴대폰 번호를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작업 끝난 데에서 나는 여기서 했는데 괜찮더라,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셨는데 지인분을 소개해줘서 또 하실 수 있고요. 그게 그런 부분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창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정거래처가 있으면 좋아요. 이 고정거래처는 무엇이냐? 일이 있어야지 일을 나가고, 일이 있어야지 일을 나가고, 일이 없으시면 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고정거래처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인테리어, 도배, 장판, 뭐 싱크대 공사,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도배, 뭐 장판, 싱크대 공사 하시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일을 받으셔가지고 꾸준하게 잘 해드리고, 돈도 잘 받으시고, 그러면서 고정 거래처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작업 끝나고 나서는 청소 작업을 무조건 해야겠죠. 무조건 해야 되니까 도배도 하고 나면 청소 작업 해야 되고, 장판도 마찬가지고, 싱크대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사하고 나면 분진이나 먼지가 남기 때문에 이 고정 거래처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업하시면 되고, 그리고 영업이에요. 옛날처럼 소소하게 그 말씀드려서
아파트 같은데 돌아다니시면서 집집마다 문 틈에 명함을 이렇게 꽂아둔다든지, 아니면 A4 용지에 어디 청소업체고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 많잖아요. 이거는 솔직하게 요즘에는 잘 안 돼요. 네, 이런 거는 솔직하게 잘 안 되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나 그런 데 가서 고객분들한테 이제 직접 나눠주시는 명함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얼굴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네, 뭔가 이제 다른 사업장이랑 차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장도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고, 네, 근데 가격도 똑같고, 그런 것보다 어디 부위를 어떻게 해주는지 세심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전등 커버라든지 배수구 트랩이라든지, 그리고 주방이나 작은 방, 화장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리해서, 네, 작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제 그 다른 뭐 청소 퀄리티를 높여가는 거죠. 예, 계속 개발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싱크대, 거름망, 뭐 화장실에 배수구, 변기, 세면대, 남들은 안 해주는 뭐 스팀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네, 살균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뭐 이후 청소 끝나고 나면 피톤치드, 분무형 피톤치드를 뿌릴 건지 연무형으로 뿌릴 건지, 네, 요런 부분들까지 고객 서비스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서 이제 알맞게 이렇게 이제 고객들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입주 청소 이제 배우는 거랑 이제 뭐 비전, 그리고 비용을 요번에 알아볼게요. 네, 비용은 무엇이냐? 이게 지역마다 다 가격이 틀려요. 이게 지금 옛날 가격, 뭐 10년 전 가격이랑 똑같은데, 보통 보면 수도권 지역은 평당, 분양 평당 1만 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사 청소는 평당 1만 원에서 뭐 15,000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15,000원짜리는 15,000원으로 하는 데는 아직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개인 사업을 차려가지고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런 단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얼마로 해야 되겠다, 내 청소의 가격은 얼마치 정도 생각이 된다라고 딱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을 맞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탈거를 한다, 뭐 분리를 한다, 근데 남들이랑 똑같이 1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또 남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하는데, 지금 창업을 하신다는 사장님께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업입니다. 일을 다 배웠어요. 네, 창업을 위해서 입주 청소 일도 뭐 돈을 주고 배우든, 이제 뭐 일당을 나가셔서 배우시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이 솔직하게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요즘은 개인 블로그를 많이 키워요. 오늘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
땡땡 아파트 24평을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오염이 많거나 지저분한 게 있거나 그랬을 때 미리 이제 사진을 찍어두어요. 찍어두시고 그리고 작업 전후 사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전후 사진을 가지고 개인 블로그에 이제 나는 오늘 어디 아파트를 가서 어떻게 작업을 했다 라고 해서 이제 전후 사진과 함께 글을 쓰세요. 이게 바로 지금 하는 작업이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지금 네이버에서 어디 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입주 청소라고 검색을 했을 때 뷰 탭에 노출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 분씩 들어가 보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 사진과 글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나도 저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1부터 뭐 오늘은 예를 들어서 6월 1일이면 1일부터 2일 작업 갔다 온 거, 그리고 3일 작업 갔다 온 거, 4일 작업 갔다 온 거 이렇게 순으로 해서 매일 일기 쓰듯이 이제 블로그에 정보성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내가 작업 후 깔끔하게 잘 나온 사진 한 10장 정도를 매일매일 업로드를 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밑에 정보란에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하셔야 되고 페이스북도 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A4 용지 만들어서 현관문 붙이거나 명함 만들어서 현관 세대에 홍보하는 것보다 이렇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작업을 해서 노력하셔가지고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홍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작이 일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청소 창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더 말씀을 드리면 꼭 드리고 싶어요. 창업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한 100만원 안쪽이면, 차량 제외하고요, 안쪽이면 창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인원 2명에서 3명 정도는 되셔야 돼요. 혼자 하실 거면 원룸, 오피스텔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힘들어서 못하니까요. 그리고 일당으로 배우세요. 그리고 여름, 그리고 겨울철 이 날에는 무조건 일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기 바래요. 왜 제가 여름하고 겨울철 날 일을 해보시라면, 겨울철 날은 창틀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열게 되면 그냥 칼바람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온 바람이. 그리고 창틀에 좀 젖어 있는 걸레를 타올 갖다가 닦아줘야 되는데 타올이 얼어요. 그 정도로 추워요.
그러니까 난방이 안 들어오는 집들 같은 경우는 물도 안 나오고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 물이 안 나오면 작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찬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 찬물에 계속 이제 걸레를 빨아야 되고 헹궈야 되고 닦아야 되고, 네, 그런 에러점이 있고요. 여름은 왜 여름날에 해보라는지, 집에 들어갔는데 선풍기도 없어요. 네,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함부로 틀 수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객님이랑 상의를 하고, 너무 더워서 그런데 에어컨 좀 틀어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틀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날 바깥 온도 뭐 36도 37도까지 올라가도 집안 내부는 더 덥거든요. 그냥 사우나에 사우나. 아침에 출근해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땀 흘려요. 네, 창문 다 열어놔도 덥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데 쉽게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쉽게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꼭 일당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진짜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당으로 나가셔가지고 일당 일을 못해도 여름철이나 겨울철날 그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마지막 청소업체는 직영이 있고 하도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한 업체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고객님들의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일을 배우게 되잖아요. 일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업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네, 마찬가지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내에서 이제 영업팀에서 영업을 해서 일을 받아서 생산직에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청소업체도 본사에서 일을 영업을 해서 일을 따서 이제 그 자기 생산 팀원들한테 일을 줘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다른 점은 마케팅으로 이제 그 홍보만 해서 오다를 이렇게 오다라고 그래요. 청소 일을. 이 일 자체를 이제 수수료만 받고 이렇게 넘기는 곳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만약에 일이 정 없으시면 그런 데서 일을 받게 되시더라도 최소 10% 이상 수수료를 제외 뛰는 곳에서 일하지 말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30평짜리 집 청소 신축 기준으로 10%를 뛰게 되면 27만원이에요. 가져가시는 금액이. 그럼 예를 들어서 기름값도 들어가고 점심때 밥값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장비 대비, 네, 그리고 밥값도 들어가고 장비 대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음료수도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물도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업을 가는 곳이 뭐 5km 내외면 뭐 기름값은 별로 안 되겠지만 3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점심때 밥 사드시면 2만 5천 원이 빠져나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물도 사드셔야 되고 음료수도 사드셔야 되니까 3명 들어간다고 그러면 기본 3만 원이 빠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3명 들어가셨는데 24만 원 받는다. 그럼 3명이서 나누기 24만 원 나누기 3
7만 얼마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10%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 네, 일을 주는 업체에서 수수료를 이제 제외하고선 뭐 일을 준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꼭 이제 가맹점이나 직영점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뛰는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좋은 청소업체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해요. 왜냐면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 외로 노동이에요. 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손가락 끝 마디마디가 다 부어가지고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잔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닦으니까요. 창틀부터 해서 창문 유리, 바닥, 뭐 벽지 털고 몰딩 닦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마디마디가 붓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 창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일당을 나가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먼저 몸소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편은 이제 청소업체 마케팅에 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은 조금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다 같이 먹고 살고 이제 상부상조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적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환희의 클린홈 매니아였습니다.